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어,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서울에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둔촌 주공 재건축.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뭐 공사를 하니, 마니, 뭐, 공사비를 뭐 더 줘라, 말아라, 못 준다, 막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저쪽 가락동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공급됐던 가구 수보다 더 많은 가구 수가 공급됐던 데라서 세간에 그 관심이 되게 많았던 곳인데, 네, 그곳이 엊그저께 엊그저께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해서 2순위까지 분양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청약을 다 마쳤는데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청약 접수 경쟁률인데요. 지금 이제 29제곱미터가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29제곱미터인 경우가 12.8대 1. 그다음에 39가 1.04대 1, 1.55대 1, 뭐 5대 1, 3대 1, 4대 1, 8대 1. 뭐 34평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공급되는 게 563세대, 84 E 타입인데 2.69대 1, 뭐 3.89대 1, 뭐 이렇습니다. 세간에 집중되었던 그런 관심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경쟁률은 아닙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일반 수도권도 이 정도 경쟁률이 나와요. 근데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 강동구잖아요. 강동구. 그리고 세간에 관심이 집중됐던 지역인데도 이 정도 경쟁률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29 타입은 뭐 12.8대 1인데 워낙 이건 뭐 공급 세대 수가 5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비 입주자가 원래 500%까지 예비 입주자를 모집을 하는데 5대1 넘는 게 뭐 별로 없어요. 5대1 넘는 게. 네,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정도니 다른데 이거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데가 있습니다. 영상에 올릴 때가 있는데 A2 블럭 파주 운정 신도시 A2 블럭 호반 서밋인데요. 여기가 2순위까지 다 이제 청약을 마쳤는데 결과가 처절합니다. 1031세대를 공급하는데 269세대가 접수를 했어요. 0.3대 1도 안 돼요. 0.3대 1도. 여기가 그 전에 분양했던 파주 운정신도시 A39블럭 호반 서밋. 여기는 이제 웨스트파크라고 그런 거고요. 여기에 분양했던 이 투블럭은 이스트파크입니다. 동쪽 서쪽에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 39블럭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 낮습니다. 둔촌 주공보다 훨씬 나요. 경쟁률이. 그렇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A39블럭 보겠습니다. 뭐가 떴냐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99A 타입은 분양이 다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약이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타입들은 지금 선착순으로 동호 지정 계약 중이에요. 아니 아까 그렇게 경쟁률이 좋았던 곳인데 경쟁률이 엄청났던 곳인데 이렇게 지금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다 청약을 해놓고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포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파 때문에 요번에 분양을 완료한 A2 블록 호반 서밋 같은 경우 경쟁률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탐이다 돼, 탐이다. 이게 뭐 이스트 파크니 웨스트 파크니 뭐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위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된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던 먼저 분양했던 웨스트 파크가 지금 계약을 포기한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률이 안 좋았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참 걱정이 됩니다. 분양 시장도 지금 이렇게 돼서 분양이 분양률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계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평택에서도 지금 화양지구가 분양을 할 예정인데, 지금 뭐 다음 주에 분양을 하는데 지금 청약시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서울도 지금 뭐 이렇게 활기가 좀 이게 뭔가가 좀 임팩트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분양의 열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분양의 열기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살아나지는 않고 계속 뉴스에 보면 이런 내용만 자꾸 뜹니다. 네. 매수 심리, 끝없는 추락, 뭐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뭐 또 최저치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자꾸 뜨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세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도 뭐 5주째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로 이제 하락이 많은 데가 외곽 지역이 많아요. 외곽 지역이 많고 지금 그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뭐 용산이나 뭐 종로 이런 데, 그다음 강남 서초 뭐 이런 데는 외곽 지역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덜 떨어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살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서초구인데요. 서초구에 그 반포 리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반포 리치. 반포 리치가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호가가 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뭐 1년 전에도 그 1년 전에도 한 30억, 33억 했거든요, 거기가. 지금도 33억이에요, 지금도. 호가는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호가하고 시세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또 매매도 거의 없습니다. 네. 매매도 없기 때문에 그냥 호가만 있어요. 호가만 있고. 그다음 뭐 매매가 없다 보니까 뭐 가격이 하락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주로 이제 많이 하락이 되는 데들이 오히려 고가 아파트보다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대출을 다 규제를 했다 보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대출 끼고 살 수 없다 보니까 현금으로 그냥 대부분이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그 정도를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굳이 대출 안 받습니다. 오히려 대출 예금 이자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매매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자금 여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권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아파트가 지금 고금리로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내놔야 되는데 집이 또 안 팔려. 안 팔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또 그런 분들이 또 간혹 가다 보면 욕심을 부리시는 거죠. 욕심을 부리셔서 1세대를 갖고 있다가 다른 데 청약이 나온 거를 신청을 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했는데 당첨이 되셨어요. 당첨이 되셔서 그쪽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이 집이 기존 주택이 팔릴 줄 알았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안 팔리다 보니까 저쪽에 입주를 못 하게 되잖아요. 이 입주를 못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또 기존에 있는 주택을 자꾸 가격을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하락이 됐고요. 또 1세대 2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다 보니까 내년 5월 30일까지 양도세를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되는데 이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계속 가격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격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내리면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 세이브가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가격을 1,000만 원 내린다고 해서 양도세가 1,000만 원 세이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적게 세이브가 된다는 거.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비례 뭐 계산식에 의해서 공제가 되고 뭐 이런 있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다운 시키면 뭐 양도세 1,000만 원 다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 뭐 수도권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은 금융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여력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보다 외곽에, 서울도 외곽에 있는 뭐 노도광이라 해요, 노도광. 예? 노원구, 도봉구, 뭐 강북구. 뭐 이런 데들의 아파트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하락세가 어디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내놓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이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정말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LTV하고 뭐 DTI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조정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DSR 조정을 안 하고 있어요. DSR 조정을. 이 DSR을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고소득, 그러니까 연봉 뭐 1억 이상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이 DSR에 걸려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대출을 내고자 해도 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연봉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정부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너무 또 이제 이 DSR을 풀게 되면 또 이제 투기적인 게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매매도 죽었어요. 매매 시장은 뭐 거의 뭐 절벽이죠. 그리고 전세 시장도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왜 전세 시장 왜 죽었냐? 매매가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빨리 전환을 해서 전세로 전환을 해서 자금 경색을 좀 풀었으면 되는데 저희 중개 그 전문가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저희도 이제 매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전환을 시켜서 전세로 전환시켜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있다가 뭐 나는지 안 나가다 보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전세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하면 그분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순간적으로 전세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시장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량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나가. 전세도 안 나가. 그러면 매매도 안 돼, 전세도 안 되면 그럼 이분들은 그 집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분들은 전세도 구입을 안 해. 매매도 구입을 안 해. 그럼 뭘 할까요? 아니면 눌러 앉아 있든가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이동을 안 하든가 아니면 월세로 갑니다. 월세로 가다 보면 전세 갖고 계신 분이 월세로 돌리는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월세가 또 기해지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다 글로 또 쏠리니까. 그러면 월세 임대료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또 전세를 내놨는데 안 나가니까 또 그걸 또 월세로 돌려요. 월세로 돌리면 또 갑자기 또 그분만 그런 생각 갖고 있느냐? 모든 분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또 그 물량이 또 월세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또 월세가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냥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전세가 많지 않았을 시절에는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기는 이제 좀 껄끄러우니까 집값 떨어진다니까 껄끄러우니까 전세로 삽니다. 전세로 사는데 전세의 보증금 정도는 이제 뭐 부모한테 뭐 지원을 받든지 본인이 뭐 번 거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전세 자금 대출 받아 가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월세보다 비싸지는 거예요. 월세보다 비싸지니까 똑같은 평형의 똑같은 집인데 월세로 나와 있는 거하고 전세로 나와 있는 걸 비교를 해보니까 월세가 더 싸다는 거예요. 보증금 싸죠? 월세도 싸. 그러면 전세를 들어올까요? 전세 안 들어오죠. 월세로 나오죠. 월세를 또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신혼부부들 전세 계약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 찾냐? 월세 찾아, 월세. 전세자금 대출이 비싸다 이거죠. 전세자금 대출이. 그리고 뭐 전세 사기가 또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트라우마가 생겼는가 봐. 트라우마가. 그래서 전세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트라우마 있는 데다가 전세자금 대출자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아예 전세를 안 와요.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습니다. 그냥 월세 그냥. 보증금도 싸니까 보증금도.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은 최소한 20%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뭐 2억 원짜리 뭐 전세 들어가려면 4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은 보증금만 2천에 100만 원이면 살거든. 그러니까 뭐 보증금도 싸죠. 월세 싸죠. 그러니까 누가 전세 들어오려고 그래. 어느 바보가. 상황이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 이 지수가 지금 계속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부가 잘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빨리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버리면요, 모든 산업 자체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이게 종합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이 이렇게 얽혀설켜 있어요. 얽혀설켜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경색이 되게 되면 다른 산업도 경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정부가 빨리 이 경색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사담이면 제가 전 영상에 부동산 증여에 대한, 그러니까 집이 안 나가다 보니까 집이 지금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는 1세대 2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합니다.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는 방법을 통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빨리 해라. 무주택자인 자녀들한테 빨리 증여를 하라고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조회를 많이 안 하셔서 그래서 나하고 증여는 별로 관련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증여는 꼭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증여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한번 잘 보시고 이래서 올해 안에 꼭 해야 되는구나 그런 내용을 제가 올렸으니까 한번 좀 잘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